최윤석의 100배 영문법. 최윤석의 100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 문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9강 형용사 그리고 한정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형용사, 한정사. 형용사와 한정사는 이웃 사촌과 같은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명사 앞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배 영문법에서는 형용사와 한정사에 있어서도 기존 영문법과는 상당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사는 기존 영문법에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정의가 올바로 내려지지 않은 문법 영역입니다. 100배 영문법에서 한정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100배 영문법에서 다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형용사, 형용사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This is an exhausting day. There was an exhausted man. 위의 문장은 오늘은 지친 하루이다라는 뜻이고 아래 문장은 지친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exhausting과 exhausted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hausting과 exhausted는 일반 형용사와는 달리 동사가 변해서 생긴 준동사입니다. 타동사 exhaust가 변해서 생긴 준동사인데 여기서 준동사란 동사가 변해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exhausting 자리에 exciting, interesting, exhausted 자리에 excited, interested를 넣어보면 우리가 흔히 형용사로만 알고 있는 exciting과 excited는 excite, 즉 신나게 만들다란 타동사의 준동사형입니다. 그리고 interesting, interested도 interest, 즉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란 타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킨 준동사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품사가 일반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 잘못되었나 하면 일반 형용사와 준동사와는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들 단어는 현재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혹은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에다 ed를 붙인 이런 형태의 단어는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혹은 과거 분사 형용사로 100배 영문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형용사 혹은 과거 분사 형용사에 비록 형용사란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들 단어들은 품사가 형용사가 아니고 준동사입니다. 이것은 흡사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고래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은 고래를 어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포유류로 분류를 합니다. 고래는 사자와 코끼리와 같이 젖먹이 동물이기 때문에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입니다. 물에 산다고 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고래가 어류가 아니듯이 현재 분사 형용사나 과거 분사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가 아니고 준동사입니다. 출신 성분이 준동사입니다. 100배 영문법의 목표는 기존 영문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실도 기존 영문법의 오류의 한 가지입니다. 형용사의 종류, 지구상에는 많은 영어를 연구하는 영어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100배 영문법에서 형용사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형용사, 일반 형용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일반 형용사에는 원래 태생이 형용사인 형용사가 있습니다. 곧
happy, nice와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형용사 전미사가 붙은 형용사로서 예를 들어보면 beautiful의 뒤에 ful이 바로 형용사 전미사입니다. beauty란 명사에 형용사 전미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foolish의 ish가 바로 형용사 전미사이며 creative, suitable, special, typical, snowy, gigantic, restless, monetary, constant, Canadian, vicious 등이 바로 형용사 전미사가 붙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interesting의 ing나 exhausted의 ed는 형용사 전미사가 아닙니다. ing가 붙은 현재 분사 형용사나 ed가 붙은 과거 분사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형용사란 원래 태생이 형용사인 형용사와 형용사 전미사가 붙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한정 형용사가 무엇일까요? 양화사, 수량 형용사란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ny와 much는 수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단어를 양화사 혹은 수량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many, much뿐만 아니라 all, some, both, have, more, several, most, less 이런 단어들이 수와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단어들을 볼까요? 한정사 each, either, neither, every, any, another. 아래 한정사로 정의된 단어들 뿐만 아니라 위에 수량 형용사로 정의된 단어들 모두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정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닙니다. 한정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화사, 수량 형용사란 이런 문법적인 카테고리도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백배 영문법에서는 이들 단어들을 모두 다 한정 형용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정사로 나오는 이들 단어들은 전부 한정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한정사 구가 있습니다. a lot of, a few, a little, the other 등등이 있습니다. 형용사를 마지막으로 정의하면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와 한정 형용사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시 형용사,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형용사일까요? 형용사가 아닐까요? 지시 형용사,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는 뒤에 형용사라는 용어가 붙어 있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만 카테고리가 형용사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 형용사는 지시사, 의문 형용사는 의문사, 관계 형용사는 관계사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시 형용사,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는 형용사란 용어가 붙어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만은 형용사의 종류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시사를 한번 살펴보면 지시사에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 예문은 화면에서와 같습니다. 지시 형용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래 문장 This book is good에서 명사 book 앞에 지시 형용사 this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this는 품사의 종류가 형용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사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수사. 수사는 1, 2, 3, 4와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일부에서는 수사를 형용사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배 영문법에서는 수사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기수와 서수가 있는데 기수는 1, 2, 3, 4, 5, 11, 12, 100, 1000과 같이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가 기수이고 서수는 first, second, third와 같이 숫자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수사는 형용사도 명사도 아닌 독립된 품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형용사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
준동사의 형사적 용법에는 현재 분사의 형사적 용법, 과거 분사의 형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 있는데 현재 분사의 형사적 용법의 단어를 백배 영문법에서는 현재 분사 형사로 정의를 하기도 하며 과거 분사의 형사적 용법의 단어를 과거 분사 형사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란 용어가 있지만 품사가 형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준동사에 속합니다. 지시형용사, 의문형용사, 관계형용사가 형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형사나 과거 분사 형사는 형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ing가 붙은 interesting이나 ed가 붙은 exhausted는 형사가 아니라 준동사입니다. 형사의 종류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면 형사는 일반 형사와 한정 형사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지시형용사, 의문형사, 관계형사는 형사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도 형사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준동사의 형사적 용법은 준동사에 속하는 것이지 역시 형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사, 한정사는 기존 영문법에서 즉 재래 영문법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정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정사의 종류에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한정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사는 한정사가 아닙니다. 즉 수사란 1, 2, 3, 4, 5, 6, 7, 8과 같은 숫자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수사를 한정사에 포함시키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수사는 한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시형용사는 한정사이지만 의문형용사나 관계형용사는 한정사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정사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한정형용사 이 네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한정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닙니다. 위에 4개 품사가 묶여서 정의된 것이 한정사입니다. 한정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그 의미를 특정해 주는 것, 즉 한정사는 항상 명사 앞에 쓰이는 것이 한정사입니다. 그리고 한정사가 독립된 품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the와 some이 있을 때 th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관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ome은 한정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사는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한정사에 속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some을 바로 한정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some은 형용사의 한 종류로서 한정형용사입니다. 즉 some의 품사는 한정형용사이며 한정형용사는 위의 관사와 마찬가지로 한정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라 위 4개 품사를 묶어 놓은 것이 한정사입니다. 한정사의 종류에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한정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my friend, 여기서 A는 관사이며 my는 소유격입니다. 이 구문은 맞는 구문일까요? 틀린 구문일까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한정사를 같이 붙여서 쓸 수 없다란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사 A와 소유격 my를 같이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관사나 소유격은 2개 다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a friend of mine으로 써줘야 정확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ome my friends라고 쓰면 틀렸습니다. some of my friends로 써줘야 맞습니다. 여기서 some은 한정형용사이며 my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한정사 2개가 동시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of를 넣게 되면 그 앞에 있는 some은 한정형용사가 아니고 대명사로 품사가 바뀌게 됩니다. 전치사 앞에 있는 some은 명사입니다. 대명사입니다. The much money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지만 역시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the는 관사요, much는 한정 형용사입니다.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of를 붙여서 much of the money라고 써줘야 맞는 것이 됩니다. Both the teams have an hour. 영어에 조금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 두 개의 구문이 정확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 both the teams의 both는 한정 형용사이며 the는 관사입니다. 즉 한정 형용사도 한정사요, 관사도 한정사입니다. 즉 한정사 두 개가 나란히 쓰였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는 구문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have an hour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는 한정 형용사이며 a는 관사입니다. 즉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맞는 구문입니다. 원래는 both와 the 사이에 전치사 o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문도 have과 on 사이에 전치사 of가 있었는데 전치사 of가 둘 다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Both of the teams have of an hour. 원래 전치사 of가 있는 상태가 정상인데 편의상 생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of를 써줘도 맞고 생략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of를 생략하는 것보다도 of를 붙여 쓰는 것이 훨씬 입에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Both of the teams have of an hour. 이것이 저는 편합니다. All the other things. 이번에는 all은 한정 형용사요, the는 관사이며 형용사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구문 역시 all과 the 사이에 관사 of가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관사 of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another를 네이버 사전, 옥스퍼드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한정사로 나와 있습니다. 품사가 한정사로 나와 있는데 백배 영문법에서는 한정 형용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ther를 네이버 옥스퍼드 사전에 찾아보면은 일반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another가 한정 형용사인 이유는 관사 on과 other이 합쳐져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관사 the와 other이 합쳐진 the other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정사 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문장 all of the other things에서 the other이 한정사 구라고 인식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His several works. 이 구문은 맞는 구문일까요? 틀린 구문일까요? 이 구문은 맞는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 several of his works에서 of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전치사 of가 있는 several of his works가 원래 정확한 문장이지만 전치사 of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유격 his와 several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번 A few other problems. A few of the other problems.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뜻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문장은 몇 개의 다른 문제들이란 뜻이고 아래 문장은 the other problems, 어떤 특정한 다른 문제들 중에서 몇 개란 뜻입니다. 위의 문장 problems 앞에 other은 일반 형용사이며 other 앞에 있는 a few는 한정사 구입니다. 아래 문장 the other의 the는 관사인데 관사와 한정사 구가 즉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of가 중간에 왔습니다. 여기서 other과 the other의 의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other problems는 다른 문제들이고 the other problems는 어떤 특정한 다른 문제들이란 뜻이 됩니다. 아래 문장 전치사 of 앞에 a few에서 few는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품사가 달라집니다. 뒤에 전치사가 옴으로써 한정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 한정사입니다.
뒤에 전치사가 옴으로써 품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의 전치사 of는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of가 쓰인 아래 문장과 위의 문장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The last half an hour, 이 문장은 마지막 30분이란 뜻입니다. hour 앞에 있는 어는 관사요, have은 한정형용사이며 그 앞에 있는 the last는 한정사 구입니다. 즉 이 구문은 한정사가 3개가 연속으로 쓰였군요. 이 구문은 얼핏 봐도 뭔가가 생략된 상태입니다. The last half of an hour, 여기서 전치사 of가 생략된 상태인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전치사 of를 넣는 것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생략하는 것이 정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hour 앞에 있는 어는 관사며 전치사 of 앞에 있는 have은 대명사이며 그 앞에 있는 the last는 한정사 구입니다. 전치사 of가 쓰이게 되면 한정사끼리 연속으로 쓰이는 일은 없게 됩니다. Some more vegetables. some은 한정형용사요. more도 한정형용사이기 때문에 한정형용사가 2개에서 겹쳐서 쓸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some more vegetables라고 쓰면은 맞는 구문이 될까요? 이런 구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more 앞에 있는 some은 한정형용사가 아닙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구문에서 some of my friends의 전치사 앞에 있는 some은 대명사이고 some friends of mine의 friends, 즉 명사 앞에 있는 some은 한정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위에 some more vegetables에서 more, 즉 형용사 앞에 있는 some은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 앞에 있는 some은 품사가 부사이기 때문에 한정사끼리는 같이 쓸 수 없다는 법칙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of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some of my friends나 some friends of mine이나 같은 뜻입니다. 한정사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much more beautiful에서 much나 more가 한정형용사처럼 보여서 much of more beautiful이라고 쓰면은 맞는 구문이 될까요? 아닙니다. much of more beautiful이라는 구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beautiful은 형용사이며 형용사를 꾸며주는 more는 부사입니다. 부사를 강조해주는 much도 역시 부사입니다. much more가 부사이기 때문에 한정사끼리의 충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좀 더 보태면 much of the money의 전치사 앞에 있는 much는 대명사입니다. 전치사 앞에는 명사 상당 어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much money, 즉 명사 앞에 있는 much는 한정형용사입니다. 그러나 beautiful, 즉 형용사 앞에 있는 much more는 부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화면에서도 한정사끼리는 같이 쓸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사, 다시 한 번 더 한정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eople cannot live without water.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여기서 water는 재래영문법, 즉 기존 영문법에서는 품사가 물질 명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보통 명사, 물질 명사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추상 명사입니다. 그리고 집합 명사와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보통 명사와 물질 명사란 말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상, 테레비, 옷장,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통 명사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란 희망, 사랑, 평화와 같은 추상 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물질 명사에 괄호를 쳐둔 이유는 영어는 단복수에 민감한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공기, 물, 모래와 같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셀 수가 없는 것을 물질 명사로 따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영문법의 정의와는 달리 백배 영문법에서는 모든 명사는 셀 수 있는 경우와 셀 수 없는 경우로 다 같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기존 영문법에서는 물, 공기, 바람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물질 명사로 분류했지만 물질 명사도 충분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배 영문법에서는 물질 명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보통 명사와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물질 명사도 어느 정도 구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사의 구분은 편의상 구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와 추상 명사 사이에서 어떤 것이 보통 명사이고 어떤 것이 추상 명사라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 예문에서 나오는 water도 물질 명사도 될 수 있고 보통 명사도 될 수 있고 추상 명사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의 종류는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 예문에서 water는 기존 영문법, 즉 전통 영문법에서는 물질 명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워터도 충분히 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정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입니다. 백배 영문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해보면 가산용법은 단어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쓰일 때 그리고 불가산용법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쓰일 때 그리고 가산용법은 셀 수 있는 경우의 가산용법이고 불가산용법은 셀 수가 없는 경우의 불가산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정사가 쓰여지지 않은 water는 불가산용법입니다. 불가산용법은 셀 수가 없는 경우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water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water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 water 앞에 관사가 쓰이게 되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water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개념적인 water라면 두 번째 문장은 실체적인 water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Can I get a water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 A water는 물 한 컵이 될 수도 있으며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 A water는 물 한 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ese are my waters. 세 번째 문장은 한정사 소유격이 쓰였습니다. 명사 앞에 한정사 소유격이 와도 실체적인 water가 됩니다.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왔습니다. 가산용법입니다. This water is mine. 여기서 this는 지시형용사입니다. 역시 한정사입니다. 이 물은 내 것이다. I need some water, waters. 나는 물이 조금 필요하다. 이번에는 water 앞에 한정형용사가 쓰였습니다. 한정사가 쓰임으로써 실체적인 water가 됩니다. 전체적인 문장들을 보면 두 번째 문장 A water, 관사가 쓰인 A water, 소유격이 쓰인 my waters, 지시형용사가 쓰인 this water, 한정형용사가 쓰인 some water가 전부 가산용법으로 쓰였는데 명사 앞에 한정사가 오는 순간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셀 수가 있는 가산용법이 됩니다. There is hope. 여기서 hope는 희망이라는 추상명사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추상명사와 한정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한정사가 쓰여지지 않은 hope는 불가산 용법입니다. There are some hopes. 이 문장에서는 hopes가 복수가 되었고 그 앞에 한정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앞에 한정사가 오는 순간 가산용법이 됩니다. 보통 명사, 물질 명사에 있어서는 불가산용법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뜻으로 쓰이고 가산용법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상명사 hope는 뜻 자체가 희망이라는 뜻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산용법이 되냐 하면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용법인 것입니다. Some hopes란 몇몇 개의 희망,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용법입니다. 다음 문장 There is a hope that we can survive. 여기서는 추상명사 hope 앞에 관사 A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 여기서도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용법입니다. This hope, these hopes. 여기서 this와 these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My hope, my hopes. 여기서 my는 소유격입니다. 추상명사 앞에 한정형용사, 관사, 지시형용사, 소유격 등 한정사가 쓰인 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산용법입니다. 후치수식, 후치수식이란 수식어가 뒤에서 비수식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치수식은 형용사 상당어구, 형용사 절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후치수식된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의 정의가 무슨 뜻인지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 book good for children. 여기서 형용사 good이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치수식입니다. That is her phone vibrating. 저것이 그녀의 진동하는 휴대폰이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폰을 수식을 했습니다. The money that I collected. 내가 모은 돈.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오고 형용사 절이 앞 명사 money를 수식을 했습니다. money 앞에 관사 the를 쓰고 괄호를 쳐둔 이유는 후치 수식된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정사 중에서도 관사 the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 기존 영문법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라는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는 다음 예문을 들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The rich should have the poor. The rich의 the는 관사이며 rich는 형용사입니다. 관사 혹 한정사는 명사 앞에만 쓰이는 품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왔다는 것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관사 뒤에 형용사는 있는데 명사가 없군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사가 없다는 것은 즉 명사가 생략되었다는 뜻입니다. The rich 뒤에도 명사가 생략되었으며 the poor 다음에도 명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어떤 명사가 생략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사가 생략되었는지는 말하는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The rich 다음에 people이 생략되었다면 부자인 사람들이란 뜻이 되고 the rich 다음에 person이 생략되었다면 단수의 부자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the rich 다음에 nation이 생략되었다면 부자인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The poor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rich라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 즉 복수 보통 명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유명 작가가 쓴 동화책에는 rabbit이 생략되어진 문장이 나옵니다. The rich rabbit, 즉 부자인 토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보면 The beautiful does not always mean the good. 여기서 the beautiful과 the good 뒤에는 thing 혹은 things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아름다운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of 플러스 추상명사. 전치사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라는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는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It is of importance. 여기에서 of importance가 important와 같은 뜻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 of의 주된 용법은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의 문장 It is of importance에서 여기서 전치사 of 앞에 명사가 없군요. 그 말은 전치사 of 앞에 명사가 생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가 생략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something이 생략되었습니다. It is something of importance. Something of importance는 어떤 중요한 것이란 뜻인데 something of importance가 과연 형용사 important와 같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연관되는 예문을 한 가지만 더 보면 He is a man of ability. 여기서 man of ability가 ableman과 같은 뜻이라고 기존 영문법에서 설명하는 문법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ableman이란 능력 있는 남자란 뜻인데 man of ability와 비슷한 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예문을 한 가지 더 볼까요? A boy of blue jeans. A boy of blue jeans란 청바지의 소년이란 뜻인데 청바지의 소년이란 무슨 뜻일까요? 즉 청바지를 입은 소년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청바지를 판매하는 소년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우리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청바지의 소년입니다. 더 이상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an of ability란 능력의 남자란 뜻입니다. Man of ability, 즉 능력의 남자를 able man, 즉 능력 있는 남자로 바꿀 수 있다면 밑에 blue jeans는 형용사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라는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형용사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에 대한 감을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Man of ability는 능력의 남자고 Boy of blue jeans는 청바지의 소년입니다. 구문을 좀 더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A friend of my age는 내 또래의 친구란 뜻이고 구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Man of money라고 쓰면은 돈의 남자, 즉 부자의 남자란 뜻입니다. 이번 화면의 예문에서 blue jeans, my age, money 등은 추상명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예문을 든 이유는 of importance나 of ability를 이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번 화면에서 최고 핵심 포인트는 It is of importance에서 앞에 something이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some과 any, some과 any는 우리말로는 둘 다 어떤으로 번역이 되는데 some과 any 둘 다 한정 형용사이며 한정 형용사는 한정사의 한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I have some money, I don't have any money. 기존 영문법에서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some은 긍정문에서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다음 화면에서 증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Some boys can do it. Any boy can do it. some과 any는 똑같이 우리말로 어떤으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그 뜻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래 문장 any가 긍정문임에도 불구하고 쓰였습니다.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만 쓰인다는 기존 영문법의 정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뜻의 차이를 짚어보면 위의 문장 some boys는 어떤 소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아래 문장 any boy는 어떤 소년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뜻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문장 some과 아래 문장 any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똑같이 어떤이지만 그 속뜻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위의 문장은 몇몇 소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래 문장은 모든 소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위의 문장 some boys는 몇몇 소년들이라는 뜻이고 아래 문장 any boy는 모든 소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소년들이라는 some boys와 어떤 소년이라도란 any boy의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I will give you something you want. 위의 문장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anything은 어떤 무엇이라도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주겠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뜻이고 아래 문장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겠다. 즉 이 말은 몇몇 개를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 anything을 everything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뜻이라고 해서 everything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라도라는 any의 어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you have any toys, lend me some. If you have some toys, lend me any. 여기서는 한 문장에 any와 some이 동시에 다 쓰였군요. 이 문장들의 뜻을 짚어보면 위의 문장은 내가 어떤 장난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조금 빌려주시오라는 뜻이 되고 아래 문장은 some toys, 내가 장난감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lend me any, 어떤 것이라도 빌려주시오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이번 화면의 예문에서는 조건문에서 any와 some이 쓰이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가 무엇일까요? 수사란 1, 2, 3, 4, 5, 6, 7, 8과 같이 숫자를 표시하는 품사가 수사입니다. 수사에는 기수사와 서수사가 있는데 기수사는 1, 2, 3, 4, 11, 12, 100, 1000, million, billion 이것이 기수이고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11th, 12th, 100th, 1000th 등등이 있습니다. 기수는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기수이고 서수는 숫자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면 수사는 독립된 품사이고 수사는 한정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제일 밑에 수사는 한정사가 아닙니다를 정의를 해보면 the two voice와 the first trip 앞에 the는 관사이며 그 밑에 my는 소유격이며 these는 지시형용사, some은 한정형사입니다.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한정형용사를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이는 구문에서는 한정사와 수사가 같이 붙여서 쓰였군요. 그 말은 한정사끼리는 서로 같이 붙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수사 to나 first는 한정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수사를 한정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던데 한정사끼리는 서로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two boys, my two boys, these two boys, some two boys와 같이 한정사가 앞에 쓰였다는 것은 뒤에 수사가 한정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the two, 즉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한정사 구로 쓰일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수사 자체가 한정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정의, 수사는 독립된 품사입니다.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지 않고 형용사의 한 종류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형사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배영문법에서는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his를 지시사라고 그러죠. 지시사에는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o와 같은 수사에도 수대명사와 수형용사가 있습니다. 아래 구문 The two boys의 to 명사 앞에 있는 to는 수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수형용사가 되며 대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수대명사가 됩니다. 100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문법 체계입니다. 이 강의는 제1강부터 시청하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제1강부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제20강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